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요동을 치고 그리고 잔잔해진 무리로 얼굴이 비칩니다. 옴니버스 영화인 듯 단편 소설집을 보는 듯한 영화. 홍상수 감독이 1996년 개봉한 첫 작품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생이라는 우물 안에 빠져 얽힌 평범하고도 찌릿한 군사들로서 우리들 모습을 보인답니다. 여기서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철학자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는 타이틀로 10분 철학여행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은 흔히 등잔밑이 어둡다 사자성어로 등하불명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정작 큰 꿈과 야망을 이루고자 먼 데 산을 정상을 보지만 가까운 발 아래 싱크홀인가요? 못 보고 실족하곤 하죠. 남의 눈에 작은 허물은 혈안이 되어 들쑤시다가도 정작 자신의 커다란 흠은 감추게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며 제 눈에 대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하고 오래전에 예수님은 일침을 했죠. 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닌가 합니다. 자, 철학사 명장면을 시리즈로 앞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10분 철학여행은 그 첫 번째로 철학의 출발지, 물론 서양 철학이겠죠. 그리스 해변에 인접한 밀레토스 학파의 선두주자인 탈레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철학자가 우물에 빠져 라는 명장면 생각만 해도 생뚱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탈레스를 우리는 서양 철학의 최초의 인물로서 얘기하곤 하죠. 탈레스는 또한 수학 학문의 창시자로서 최초의 서양의 수학자라고도 불린답니다. 기하학의 창시자로도 불리고 곧 서양 철학의 출발이 되는 인물. 자, 이 탈레스를 통해서 우리는 철학자의 우물에 빠진 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영상은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터키와 인접한 그 사이에 밀레토스라는 항구 도시가 보이죠. 자, 이 밀레토스 항구 도시를 확대해 보고자 하는데 이 밀레토스가 말하자면 서양 철학의 출발지로서 우리는 이것을 밀레토스 학파의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밀레토스 학파는 풍부한 자연조건 바다와 대륙이 접하는 사이에서 무역도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해서 부를 축적한 지역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철학적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BC 625년에서 546년 철학의 서양 철학의 아버지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제치고 왜 탈레스를 아버지라고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느냐 150년 전 소크라테스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탈레스는 물활론자인데 물활론이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사물의 근본 요소인 수분에는 성스러운 힘이 들어있고 그 힘이 이 삼라만상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몸, 특히 성인의 몸은 그 70% 내외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물론 영유아는 80% 내외 성인보다 조직이 아직 덜 분화돼서 수분이 많이 차지하겠죠. 사실은 동양 철학에서는 동양 사상에서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만물, 삼라만상의 근원은 물이다. 그래서 노자님은 이미 물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사는 것이 삼라만상의 가장 보기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물이 불보다 강하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삼수변, 물수변에 가일거를 써서 자, 법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삼라만상을 잘 운행시키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법이 강자편이고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순이 등장하죠. 탈레스가 수학을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상업을 했고, 총명한 상인으로서 여행과 학문을 좋아하는 탈레스는 밀레토스라든가 아까 얘기한 그러한 어떠한 그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 이 근아시아의 이집트를 가면서 기하학을 만들게 되죠. 기하학을 만든 바있다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여러분들 너무나 알죠. 거대 조형물을 건축하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잴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갖다가 탈레스가 고안한 그 도형 있죠. 삼각형의 그 변과,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피라미드의 그림자라는 빗변을 가지고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가늠합니다. 탈레스가 이러한 것을 최초로 알아낸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수학의 기초를 달린 결정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탈레스의 에피소드는 앞으로 5가지로 제가 소개하겠는데, 먼저 상인으로서 뛰어난 상술을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점매석을 함으로써 부를 축적했죠. 매점매석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어떠한 그 당시 지중해 올리브 생산량을 측정해서 올리브를 짜는 기계를 잘 활용을 해서 수확량이 적을 때 사들이고 수확량이 많을 때 기기를 팜으로써 부를 축적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지구가 둥글다. 우리 갈릴레이가 르네상스 전후로 근대과학의 출발점이 되는 지동설을 제창했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탈레스가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이 천문학적 지식을 통해서 별자리를 연구하고 알게 됐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은 나중에 탈레스가 하늘에 발밑에는 신경을 안 쓰고 하늘 별자리만 관측하다가 우물에 빠진 철학자다. 이래서 우습게 그 당시 사람 탈레스를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했죠. 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라미드의 높이를 잴 수 있는 기구가 없었는데 탈레스가 기하학을 사용해서 지금 보이죠? 높이와 빗변의 비례를 가지고 피라미드의 그 높은 높이를 측정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탈레스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우화가 있는데 소금장수 우화예요. 소금장수가 어느 날 나귀의 소금을 싣고 강을 가는데 나귀가 무거워서 강에 빠지니까 소금이 녹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등이 가벼워진 걸 알고서 나귀가 등에다가 무게를 짐지으면은 일부러 강물에 빠졌대요. 그럼 등이 가벼워. 그래서 꾀를 낸 탈레스가 이번에는 소금을 했죠. 근데 소금 대신 솜을 했더니 나귀가 그 다음부터는 물에 빠지지 않았다. 자, 철학의 아버지인 탈레스는 이 세계의 근본 물질을 철학에서는 아르케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물이다. 아까 제가 노장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서양철학의 아버지는 사실은 동양의 노장사상처럼 물을 가장 중요시했다. 탈레스의 예언은 아까도 말했죠. 지동설에 관한 그런 어떤 초보적인 기초를 그 오랜 2,3천 년 전에 미리 아는 천문학자다. 그런데 한치 앞의 일도 모르면서 하늘의 일을 알려고 하는 천문학자. 이는 오늘날 처자식을 고생시키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를 비아냥거리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자 탈레스는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느라 우물에 빠져 어느 날 하녀로부터 이러한 핀잔을 듣는, 밤하늘의 별은 보면서 어찌 발밑의 우물은 못 보십니까? 비웃음이죠. 이 사람 탈레스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에서 최초로 철학을 시작한 철학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10분 철학 여행과 함께 먼데 산을 보면서 꿈과 이상을 쫓고 행복을 추구하되 발 아래 있는 그 풍전등화 또는 등하불명 같은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회차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 데를 보면서 가까운 데도 볼 수 있는 지혜, 어렵겠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철학사 명장면 1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명장면 2로 찾아뵙자 합니다.